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웬타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신이 이어줄 여러분의 운명적인 인연이 누구일까? 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드릴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일까? 구체적으로 운명적 인연의 외모적인 특징이라거나 내가 알아볼 수 있는 혹은 이제 운명적인 인연의 어떤 이 사람의 특징 중에 직업이나 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기도 할 거고, 이 사람은, 이 인연은 나의 어떤 부분을 좋아할까? 나는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을 좋아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부분에 서로 끌리게 될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왜 운명이라고 느끼게 될까? 이런 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우리가 만나게 될 장소나 시기, 날짜도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 연애 상대, 새로운 연애 상대, 뉴페이스 연애 상대 이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결과적으로 결국 나의 진짜 운명의 상대, 이 사람하고 어떻게 이어지나,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되나, 누구인가, 이거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의 카드가 있어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끌린다는 건 내가 카드를 뽑는 게 아니라 카드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가장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또 이 멤버십 리딩도 제가 올려드릴 건데요. 이번 멤버십 리딩에서는 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제가 지은님, 저는 리딩도 리딩이지만 앞에 이렇게 사담이나 이야기 듣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화장할 때 맨날 들어요. 청소할 때 들어요. 운전하고 다닐 때 맨날 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멤버십, 그러니까 제너럴 리딩에다 올려드리기에는 너무 뜬금없이 타로 채널에 왜 ASMR 영상이 올라오지? 이렇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멤버십 리딩에서 멤버십 혜택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 느낌으로다가 일상생활 ASMR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거창하게 각 잡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정말 그냥 소소하게 이런 것들, 저의 방을 소개한다든지, 이제 옷장을 소개한다든지, 화장품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는 타로 카드도 또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태핑도 하고 이렇게 만지작 거리면서 소리도 들려드리고, 불면증에도 또 이제 제 목소리가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소곤소곤 여러분 이건 이거랍니다,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로 해서 멤버십 혜택을 이용하실 땐 좀 가감 없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가까운, 일상에서 리딩이 아닌 약간 저랑 가까이에서 이렇게 아무거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실 분들은 들으시면서 또 힐링하시고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과 상대방, 나와 운명적인 이 인연은 어떤 상황에 만나게 되는가, 어떤 상황에서 상대가 나타날지를 좀 볼 건데요. 자, 1번 분이 과거에 어떤 상처, 배신감을 겪은 카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자, 사랑에 대한 배신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사랑, 이걸 다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 나는 이제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아. 사람한테 거는 기대도 없어.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잊었는데 바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누굴 만나봤자 그 사람한테 기대할 것도 없다. 사람 다 똑같다. 이런 상처, 이런 어떤 회의감, 여기에 이제 좀 빠져서 한동안 좀 힘든 시간을 보냈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럴 때 내가 다시 그 슬픔으로부터 일어서는 시기가 올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과거, 상처 여기에 진짜 쭉 상처받는 사람만은 없을 거예요. 이게 괴롭혀요. 사람을. 이 과거의 상처나 배신감 이런 거는요. 그것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상처가 돼서 배신을 당해서 그때의 충격은 사실 거기서 그냥 그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두고두고 사람을 괴롭힐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배신감이라는 것도 그때 한번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왜 내가 배신을 당했는지 나에 대한 자책,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 상대도 용서 안 되지만 내가 그동안 썼던 내 마음에 대한 회의감, 현타, 거기다가 내가 심지어 이 사람이 아닌 다른 관계, 다른 사람도 못 믿을 것 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맺어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배신감? 살다가 배신 당할 수도 있지. 누군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사람은 그때 그 배신으로 힘든 건 아니에요. 그 배신이 그 사람의 다음, 그 사람의 일상을 얼마나 두고두고 영향을 주는지 그게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1번 분에게 있어서의 어떤 과거의 상처나 배신감이 한동안 쭉 1번 분을 좀 괴롭게 할 수도 있는데 1번 분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래. 나는 이렇게 살진 않을 거야. 나는 계속 상처만 받고 살 순 없어. 아니면 누군가가 내 눈에 들어오거나 내 마음을 조심스럽게 여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죠. 요 시점에 상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어떤 관계의 선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모습들도 보여지고요. 또 운명이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그림도 있지만 우리 관계 안에 우리를 연결해주는 또 다른 제3자가 있는 카드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1번 분이 과거에 대한 상처나 배신감으로 한동안 쭉 괴롭거나 아니면 사람을 좀 안 만나기를 선택하다가 어느 순간 사람을 만나기로 하거나 어느 순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되겠다 싶은, 나 이제 좀 내 인생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갈래, 나 이제 일어설래 하는 그 시점에 상대방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좀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 시점에 내가 누군가에게 야,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야, 누구누구야, 뭐 예를 들어 지우면 야, 지우야, 너 이제 그만 아파하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 있는데 너 한번 만나볼래? 라고 하는 그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명적으로 누군가가 혹은 어떠한 운명적인 상황이 나와 상대방을 연결해 줄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외모적인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의 운명의 상대방의 외모는요, 굉장히 이지적인 분위기라고 보여져요. 똑똑하고 이지적이고 약간 차가울 순 있어요. 날카롭기도 하고요. 웬만하면 좀, 야,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쉽게 길 물어보는 것도 약간 좀, 저 몰라요. 저 이 동네 안 살아요. 이렇게 할 것만 같은 느낌의 인상이야. 예를 들어.
근데 날카롭고 냉철해 보이고 좀 냉정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해 보인단 말이에요. 겉에 분위기가 이 사람의 외모가. 근데 또 눈빛은 굉장히 매혹적이다. 날카로우면서도 매혹적인 눈빛을 가졌다. 눈을 딱 쳐다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뭔가 조금 두근두근거려. 이런 느낌이 좀 들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체형 같은 경우는 날씬하거나 굉장히 단정한 느낌의 옷을 입을 확률이 높아요. 즐겨 입을 확률이 높아요. 단정한 느낌, 날씬한. 근데 표정은 확실히 좀 다소 좀 차가워 보이죠. 근데 이 사람하고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정말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느껴진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상대방의 직업이나 하는 일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 모든 직업이 다 나오진 않아요. 우리는 누구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 있지, 학원 선생님 있지, 회사에서 교육팀 있지, 강사 있지, 많잖아요. 그쵸? 이제 코칭하는 어떤 크리에이터일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요즘은 많기 때문에 직업명을 보시기보다는 이러한 분야의 직업, 이러한 분야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요. 상대방의 직업이나 하는 일을 좀 보면 이 사람이 좀 분석을 잘해요. 전략가의 기질이 좀 있어요. 왜 우리 회사에서도 무슨 전략팀, 이렇게 경영 전략팀, 뭐 전략 지원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거나 전략적으로 뭔가를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본인의 지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본인의 지적인 능력을 활용하는 분야에서도 일할 가능성이 높아요. 연구를 한다든지 탐구를 한다든지 기획을 한다든지 연출을 한다든지 혹은 외국과도 연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외국계 회사를 다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해외 관련 업무, 해외 수출을 무역을 한다든지 해외에서 오는 뭔가를 이제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리고 법률 쪽이나 상담과 관련한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운명적인 이 상대방이 1번 분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상대방은요, 우리 1번 분의 진솔함을 좋아한다고 해요. 1번 분이 사실 진솔해요. 그리고 솔직해요. 솔직 담백하고 나는 밀당은 잘 못한다. 지우님, 저 밀당은 진짜 안 합니다. 제가 뭔가 막 이렇게 애교가 이런 건 없는데요. 그래도 밀당 같은 거 안 해요. 자존심 싸움 하려고 이런 거 안 하고 솔직하게 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편이에요. 저는 누굴 막 알아가는 데 있어서 속이고 뭐하고 막 겉으로 아닌 척하고 이게 제일 시간 아까워요. 애초에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한테 내 진솔함을 먼저 보여주면서 그렇게 다가가고 나도 그렇게 상대방을 알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실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1번 분의 진솔함에 반했다라고 나와요. 1번 분이 너무너무 솔직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담백해요. 그리고 되게 배려심 깊어요. 그러니까 이 솔직함에 무례함이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번 분이 상처가 느껴지나 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1번 분의 상처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상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내면의 힘, 이 느낌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 같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흔들리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굉장히 상처가 커 보이는데도 흔들림 없이 내면을 되게 단단하게 키웠구나. 내공이 상당하구나. 되게 성숙하다. 이런 느낌을 상대가 우리 1번 분에게서 받을 것이다. 그리고 1번 분이 겉으로는 약간 연약해 보이거나 부드럽거나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내가 남자든 여자든 내가 체형이 엄청 말랐던 왜소하든 아니면은 진짜 내가 체형이 굉장히 왜소한 것과 거리가 멀어도 약간 연약해 보이고 심성이 좀 부드러워 보이고 이런 느낌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1번 분이 약간 이런 느낌이 겉으로는 보여지나 절대 1번 분은 여기서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야. 버텨. 깡으로 버텨. 이 악물고 버텨. 그리고 다시 일어나. 이런 모습에 굉장히 깊은 매력을 느낀대요, 상대방이. 야, 대단하다.
야, 저 몸에서 저런 에너지가 나오다니. 아무리 힘들다 뭐 한다 해도 본인 할 거 끝까지 하고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왜 가까워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한다. 라는 카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고난을 막 공유해요. 너도 그랬구나. 너도 나랑 같은 경험을 했구나. 상처를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상처가 이해가 돼. 내 얘기를 또 하다 보면 상대방도 아, 너도 그랬구나. 나도 그런 걸 사실 겪었어. 이해가 돼. 아, 너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맨날 긴장을 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너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맨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네가 이악 물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이런 이유가 있구나. 라고 뭔가 이해를 해요. 아, 너가 부모님과 이런 게 이런 거구나. 아, 너가 친구들 속에서 일했던 게 그런 거구나. 아, 너가 혼자 일하고 싶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 그래서 공감 속에서 공감을 하다 보면요. 야, 이렇게 이해가 되나? 저 사람의 아픔이 이렇게 이해가 돼? 내 아픔을 저 사람이 저렇게 공감한다고? 여기서 운명을 실감하게 되는 거야. 아무리 백날 첫날 외모 좋죠. 중요하죠. 내 스타일인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너무 외롭겠죠. 너무 좋은데 저 사람 보기만 하는 건 좋은데 대화를 하면서 하나도 저 사람이 나란 사람을 이해를 못해.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근데 나란 사람을 아예 이해를 못해. 나도 저 사람의 모든 게 다 이해가 좀 잘 안 돼. 서로가 너무 외롭겠죠. 근데 막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는데 야, 뭔가 나 이렇게라면 나 정말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저 사람하고 그냥 저렇게 산다면 나 뭔가 너무 좀 꽉 채워진 일상 속에서 살아갈 것만 같아. 힘든 일이 있어도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면서 살아갈 것 같아. 이렇게 실감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두 분은 그런 의미에서 운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 반하게 되느냐. 상대방의 솔직한 모습. 그리고 되게 정직해요. 상대방이 정직한 것에 반한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내가 되게 흔들리는 순간이 나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이악 물고 버텨도 엄청 흔들릴 때 나를 잡아주는 상대방의 좀 냉철한 판단력. 나 막 흔들려. 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데 상대가 이거는 이런 거 같고 너 지금 좀 이러니까 내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너 지금 이렇게 해서 또 아마 컨디션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다음 달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대답은 조금 미뤄봐 한번. 아니면은 너 그건 좋은데 오늘은 그럼 딱 거기까지만 갔다 와보자. 뭔가 이렇게. 냉철한 판단력. 이 사람 아까 되게 냉철하다 그랬죠. 요런 것에 나도 상대에게 기대고 싶어지고 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언제 만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여행지나요, 어떤 데로 좀 이동을 하게 되고 나서 이동하고 나서 뭔가 내 삶의 변화가 있고 나서의 그 직후 혹은 새로운 환경에서 만날 가능성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이에 누군가가 우리를 소개해 주는 것도 포함이에요. 시기적으로 봤을 땐 초여름이나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이런 것도 좋고요. 올해 6월이 두 분이 만난 시기가 아니라면요. 올해 6월도 보여지긴 하는데 과거로 간다면 저는 내년 6월을 기점으로 새로운 이 운명적인 사람과 진짜 연결될 수가 있겠다. 그 전에 뭐 누굴 만나든 그 사람들과 뭐 헤어지든 뭐 상관은 없어요. 뭐 어떻게 될지. 근데 내년 6월까지 이 리딩은요. 3개월, 4개월 안에 유효한 리딩이 아니라 지금 듣는 시점부터 내년 6월까지 내년 6월쯤 이 가장 강해요. 6월에서 뭐 예를 들어 8월 사이 뭐 요때쯤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 달 8월도 포함은 돼요. 아직까지 8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8월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가을 겨울보다는 내년 6월에서 8월 사이 좀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운명의 시기를 만나는데 고작 뭐 한두 달 좀 늦어지는 거 뭐 상관없으시죠? 자, 그러면 1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이 나와 운명적인 인연을 어떻게 만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분에게 혹시 제가 먼저 질문을 해봐도 될까요? 우리 2번 분 어떤 운명을 꿈꾸세요? 뭔가 내가 원하는 인생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아마 저는 2번 분에게 안정된 생활,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안정된 생활이다.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능력,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함께 이 생활을,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뭔가 그런 원동력을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번 분에게는. 그래서 아마 2번 분은 예전에는 뭐 내가 어릴 때는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는 내가 그냥 저냥 뭐 좋아하는 사람,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뭐 만나고 다녔을지 몰라도 적어도 지금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2번 분이 그리는 인생에는 내가 꿈꾸는 인연은 아마도 나에게 좀 삶의 원동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금전적으로 서로가 안정되어 있는 그런 능력 안에서 서로 불편함이나 서로 힘든 거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걸 좀 꿈꾸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고 이래도 상대방도 굉장히 열심히 살고 나도 열심히 살아. 우리는 서로 막 갓생을 산다. 이런 생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서로가 오히려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연으로 좀 꿈을 꾸고 계시지 않을까. 근데 정말 그런 인연이 나타난다. 그래서 아마 이번 분은 맞아. 이 사람은 내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안정된 생활을 꿈꾸고 새로운 목표를 잡는 순간 상대방이 나타난다. 내 생활이 안정되어지는 어느 순간이 생길 거예요. 막 그 전까지는 막 너무 힘들어. 내가 막 너무 힘들고 좀 금전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생활 전반적인 게 좀 뭔가 힘들고 불안해, 불안정해 이런 느낌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 2번 분에게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안정이 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불어서 그때 뭔가 새로운 목표 같은 것을 잡게 될 거예요. 나 한번 이렇게 해볼까? 나 이런 직업을 한번 가져볼까? 이런 일을 한번 도전해볼까? 나 이런 거를 한번 시작해볼까? 다른 거를 한번 해볼까? 등등등. 이거 배워볼까? 뭔가 이렇게 내 인생에서 안정이 되어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또 다른 무언가를 꿈꾸고 또 다른 무언가를 목표를 잡게 되는 순간에 상대방이 딱 나타난다. 근데 되게 예상치 못한 기회에 내가 상대방과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전혀 어떤 식으로든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소개팅이나 하면서 누군가를 SNS에서 마음에 들면 좋아요 누르면서 이렇게는 만날 수도 있겠지. 내 인생에도 요 정도는 생각했지만 나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날 거라고, 이런 루트로 만날 거라고는 아예 생각을 못 했었던 거예요. 근데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 운명의 어떤 전환점에서 내가 상대방과 만나게 된다. 요게 포인트예요. 자, 상대방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요, 되게 단정해요. 단정하고요. 되게 세련된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왜 옷 입거나 얼굴 외모를 꾸미거나 가방 하나를 사거나 시계 하나를 사거나 이러더라도 비싼 거, 명품, 브랜드 이렇게도 내가 소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즐기고 하는 분도 있겠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시계가, 이 가방이, 이 옷이, 이 셔츠가, 이 가구가, 이 소파가 이게 어떤 브랜드인 것은 상관이 없어요. 정말 세련된 거예요. 감각이 있는 거예요. 감각이. 저 사람은 좀 감각이 있다. 이게 느껴져요. 상대방한테서. 저 사람은 센스가 있다. 옷을 입는 거, 본인을 꾸미는 거,
본인을 가꾸는 거 등등 정말 센스가 있다. 피부도요, 밝고 깨끗하고요. 눈빛도 좀 맑아요. 왜 그런 사람 있어요. 눈빛이 좀 탁한 사람이 있고, 눈빛이 되게 초롱초롱하고 맑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눈빛이 되게 총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대방은 눈빛이 굉장히 맑은 사람이에요.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좀 풍기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와 정말 참 저 사람은 야 자기 관리를 어떻게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 뭐 들 수도 있고 와 저런 사람은 어떻게 뭐 하나를 하더라도 저렇게 하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세련됐다 이런 느낌이 물씬 풍긴다는 거. 자, 상대방이 그렇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 어떤 일을 할까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은요, 뭔가 협력을 하고 뭔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거나 어떤 공동체 속에서 좀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에 소속돼서 그냥 매일 하는 일을 똑같이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본인이 좀 본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빛이 나요. 협력하고 사람들 막 이끌고 사람들 앞에 서고 공동체 속에서 굉장히 빛이 나요. 리드를 한다거나 뭐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거나 이끌고 간다거나 이런 느낌. 예술 쪽 종사자도 마찬가지고요. 건축이나 인테리어 디자인 이런 쪽에도 이 사람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고요. 혹은 금융이나 아니면 이제 해외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본인 혼자라기보다는 항상 뭔가 협업을 하고 사람들과 항상 함께하는 일을 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에 이 사람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뭔가 장인으로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끝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항상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을 바라봐주고 따라와주는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객이든 손님이든 동료든 간에. 아시겠죠? 그러고 자 상대가 그렇다면 우리 2번 분의 어떤 부분을 좋아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2번 분만이 가진 되게 따뜻한 배려심이 있대요. 힘들 때도 2번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뭐 커피 한잔 하면서 혹은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뭔가 힘들 때도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얘기를 나눈다거나 차 한잔 하면서도 그냥 물 마시면서도 앉아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게 정말 이 사람은 따뜻하대요. 힘들 때 그냥 2번 분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 나 너무 힘든데 내 옆에는 얘가 있어. 뭐 애칭을 우리 뭐 예를 들어 그냥 제 이름으로 할게요. 아, 나 정말 너무 힘들지만 내 옆에는 항상 지유가 있어. 나 너무너무 힘든데 지유한테 연락해야겠다. 나 너무너무 힘들고 하지만 그냥 지유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뭔가 누군가가 나를 정말 내 소중한 내 운명적 인연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힘들지만서도 굉장히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평정심? 2번 분이 그런 것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평정심도 상대에게는 본인이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빠지지 않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제어의 역할을 2번 분이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상대방은요. 2번 분의 어떻게 보면 되게 공정하고 공평하고 진심 어린 이런 태도에 정말 깊이 끌린다 라고 나옵니다. 되게 진심이야. 그러니까 2번 분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진심이야. 세상 진심이야. 뭐 내가 막 가끔 이제 뭐 안 좋은 생각도 하고 너무 또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 받고 해도 2번 분하고 있으면 그냥 진심이야. 무한 완전 무장 해제돼 버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왜 가까워질까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가까워지나라고 보면 우리는요, 나와 상대방은요, 함께 목표를 만든대요. 그리고 같이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하는 운명 공동체 같은 느낌이래요. 그래서 이걸 실감한대요. 아, 우리는 항상 각자 도생이 아니라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사람과 나는 항상 뭔가 야 우리는 이게 되는구나. 아 너는 나는 이게 아니라 야 우리는 이거 우리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뭔가 우리 이렇게 같이 성장하고 같이 가고 힘들어도 막 너 내가 없어. 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돼? 뭔가 이렇게 우리의 항상
그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확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과 나는 서로가 서로를 따로따로 보지 않구나. 우리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상대방에게 반하게 되는 부분이 있냐라고 묻는다면 나는요, 우리 이번 분은 상대방의 어떤 자신감이 되게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를 보는데 상대방은 뭔가를 안목이 크고 넓은가 봐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나 봐요, 상대방이. 그래서 큰 그림을 보는 어떤 안목에 내가 좀 반한대요. 그리고 상대가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이런 거에 내가 확 매료가 된다고 해요. 와,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안 흔들릴까? 나는 진짜 하루에도 수십 번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막 무너졌다 일어나고 막 너무나 좌충우돌인데 어쩜 저 사람 저렇게 안 흔들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게 될까? 어떤 시기에 어떤 날짜에 만나게 될까라고 보면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 서로 눈에 띄게 돼요. 프로젝트, 모임, 동아리, 동호회 이런 것도 좋고 취미 활동 이런 거 너무너무 좋거든요. 혹은 직장이나 협업하는 자리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직업적인 거, 공적인 자리에서도 서로가 알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를 보면요. 가을, 9월에서 10월 무렵에 우리가 서로 좀 만나게 될 아주 강한 인연의 이 시기가 된다. 그래서 올해 9월에서 10월일 수도 있고요. 길게 봐서 그 다음 연도 9월, 10월 사이일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하고 운명적으로 만나게 될 사람, 나하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만나게 될까요? 라고 카드에게 물어보았더니만, 자, 3번 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시점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냥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이 집이 싫어서 이사 가거나, 계약 만료돼 갖고 이사 가거나, 계약 종료돼서 회사 이직하거나, 아니면 나 좀 못 참겠어서 회사 그만두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진짜 큰 변화가 있을 때 누군가는 그게 정말 오래 만난 사람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족에게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인생 전반에 걸쳐서 모든 내 주변 인간관계를 한번 싹 갈아야만 하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진로, 적성, 이게 내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만 가던 이 길을 완전히 다르게 가야 되는 어떤 시점일 수도 있어요. 지역을 벗어나는 일, 해외로 가는 일, 해외에서 돌아오는 일, 모든 것들 포함이고요. 모든 걸 포함해서 내 삶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때 새로운 시작과 함께 상대방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장의 막이 끝나요.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죠. 하나의 장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의 챕터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내 인생에 꾸준히 해왔던 거, 오래 했던 거, 오래 다녔던 거, 오래 만났던 거, 항상 이렇게 살았던 거, 이 방식 자체가 이제 하나가 완전히 종료가 되는 시점. 이제 완전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고, 다른 만남을 해야 되고, 다른 성격을 갖고, 다른 타이틀을 갖고, 다른 곳에서, 다른 입장에서, 다른 역할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뭔가가 끝나고 다시 태양이 떠오를 때, 그 순간에 상대방을 만나게 된다.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3번 분의 운명적인 인연의 외모적인 특징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요, 되게 당당하고요. 그러니까 외모에서도 당당함이 그대로 풍겨서 나와요.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야, 저 사람은 자존감이 그냥 자존감 높은 게 외모에서도 드러난다. 저 표정, 분위기, 아우라, 저 몸짓 하나하나.
저 눈빛 하나하나에서, 저 여유에서 자존감 높고 잘 자라온 게 저 사람의 인성과 인품이 외모에 드러난다. 이게 느껴져요. 상대방의 외모가요, 되게 당당해요. 뭔가 자신감이 넘쳐요. 그리고 되게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왜 우리가 그냥 막 뭐 눈, 코, 입 너무 예뻐. 그 누가 봐도 막 너무너무 예뻐. 그런 사람을 예쁘다고도 하고 잘생겼다고도 하지만 저 사람의 눈, 코, 입을 하나하나 따졌을 땐 저게 정말 예쁜 눈이거나 너무 예쁜 코거나 너무 예쁜 입술이라거나 그런 게 딱히 아닌데도 되게 매력 있어. 그래서 왜 연예인들이나 모델이나 배우 중에서도 우리가 막상 사진첩에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저 사람의 옷 스타일 예쁘다 뭐 이렇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이목구비 자체가 빼어나서 예쁘고 잘생긴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모르겠는데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매력적이어서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저 사람의 분위기가 그냥 다 마음에 들어. 다 매력 있어 보여. 이런 느낌. 그리고 상대방은요, 되게 건강한 체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미소 웃는 거 너무너무 예쁘다. 웃는 사진, 미소 짓는 사진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카리스마 있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다. 굉장히 카리스마 있다. 저 사람의 눈빛을 딱 봤을 때 뭔가 엄청나게 매료돼. 저 사람의 눈빛에 확 빠져들어. 와, 그리고 눈빛 자체가 저 사람의 무기야. 완전히 장점이야.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을 정도로 눈빛 자체가 정말 강렬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어요. 그리고 혼자서 봐도 이 사람은 빛나는데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유난히 빛이 나는 그런 인물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하는 일, 상대방의 직업이 무엇일까? 나와 운명적으로 얽히게 되는 저 사람,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봤더니 역시나 다를까 리더예요. 관리자급, 리더급, 전략가, 권위가 있고요. 일단 명예가 좀 있고요. 어떤 자리에서 직책을 맡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의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은. 그리고 책임감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본인의 일에서도 책임을 지고 가야 하는 일이에요. 책임감을 가진 일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냥 누구나 이 정도는 책임을 지고 살아가지 요 느낌이 아니에요. 진짜 책임감을 갖고 이걸 마무리하거나 만들어내거나 성공시켜야만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진 일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경영, 행정, 전문직, 법 쪽으로, 의학 쪽으로 이런 쪽도 해당이 되는 카드들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영역을요. 나이가 어떨지언정 확실히 구축해 놓은 사람이다 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 20대 후반이든 20대 초반이든 중반이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뭐가 됐건 본인의 영역을요 완전히 확실히 구축해 놓고 본인이 본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밑에서 시키는 일을 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일을 좀 확실하게 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요리 쪽에도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요식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누구의 밑에서 어떤 회사나 매장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적으로는 본인이 나중에 어떤 매장을 차리거나 이걸 인수하거나 하려는 꿈도 있을 수 있는 요식업 쪽과도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대가 나의 어떤 면을 좋아하는지, 왜냐면 나만 상대방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은 나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3번 분이 되게 솔직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감정 표현 되게 잘하고 애교도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얘기할 때도 너무 애교스럽고 뭔가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말도 되게 잘하실 거고. 상대가 나의 그런 면을 되게 좋아한대요. 내가 솔직하기도 하고 막 꾸미고 거짓말하고 이러지도 않고. 왜냐면 상대방이 약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나 싫어할 수 있지만 특히나 이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사람 진짜 용서 못하고 너무 싫어할 거예요. 본인도 거짓말을 웬만하면 일상생활에서 안 하려고도 하지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막 제 인생을 참 피곤하게 산다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오히려 3번 분의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에 되게
좀 플러스 점수를 줄 것이다. 엄청 매력적이라고 느낄 것이다. 라는 거. 솔직한 거. 그리고 본인이 약하거나 여리거나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3번 분은 감추지 않아요. 나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고 조금 모자랄 순 있지만 이런 걸 좀 채워가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배우려고 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3번 분은. 그래서 상대방은 3번 분의 그런 모습을 되게 순수하다고 생각해요. 야, 정말 순수하니까 저렇게 다 솔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진짜 솔직함은 저 사람의 용기와 순수함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3번 분의 순수함을 곧 되게 강하다 라고까지도 표현할 수 있고 어쩌면 나보다 당신이 더 내면이 강한 사람이야 라고 상대방은 우리 3번 분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3번 분이 매일 막 나 너무 그렇다 뭐 한다 막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 막 이렇게 막 뭔가 막 애교를 뭐 어떻게 뭐 어떤 식의 애교를 부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많잖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 나 갖고 싶다 이럴 수 있지만 나 너무 갖고 싶다 막 뿌잉 막 이럴 수도 있고 막 모르겠다. 일단 뭐 그냥 애교를 한다고 해요. 쳐봐요 그냥. 그래서 애교를 한다. 애교가 많다. 뭐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 그냥 너무너무 귀여운 거죠. 근데 애교 있는 사람이 꼭 막 내숭 떤다? 아니잖아요. 애교는 있지만 나 너무너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 단점이면 나 정말 나 이런 거 잘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 나 이거 좀 알려주라. 이렇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거랑 애교 있는 거랑 또 별개니까 얼마나 이게 그냥 더 귀여워 보이겠어요. 내가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냥 그런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왜 가까워지냐? 삶에 어떤 전환기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요. 3번 분도 제가 새로운 시작 앞에 있었다 그랬지만 3번 분의 상대방, 이 운명의 상대방 또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돼요. 이 사람도 삶의 어떤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끌리게 된다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새 출발과 함께 이 같이 갈 운명이구나. 내가 새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과 함께구나. 내 새 출발에는 이 사람과 시작이구나. 이 사람이 나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내가 뭔가를 삶에 있어서 새로운 걸 하거나 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이 가운데 이 사람이 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내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어떤 운명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나는 그러면 상대방의 어떤 부분에 반하게 되느냐? 상대방이 되게 똑똑합니다. 그리고 리더십 있다 그랬죠. 이 사람 직업에도 리더십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뭔가를 운영하거나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따뜻한 어떤 보호 본능, 따뜻한 뭔가 보호 본능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상대가 또 나를 좀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거에서 내가 상대방한테 엄청 마음을 나도 모르게 기대고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좀 내려놓고 이렇게 좀 같이 함께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안아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막 좀 생겨난다 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나는 상대방이 어떤 똑똑하고 또 강인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과 책임감 이런 거 좀 따뜻하게 나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성애나 보호 본능, 구성애 뭐 이런 것들에 확실히 끌릴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되느냐를 마지막으로 볼게요. 여기서도 새로운 환경이 이어져요. 새로운 환경, 이직한 곳, 학교 혹은 뭔가 교육과 관련된 부분, 분야, 이런 그 장소, 회사, 사업하는 곳, 뭐 여기저기서 뭐 내 공적인 어떤 모임이나 공적인 자리 등에서 알게 된 어떤 사람, 이런 것들 여기서도 다 포함인 거고, 시기로 봤을 때는요, 내년 봄에서 초여름. 근데 봄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날짜는요, 사실 3월보다는 3월 말부터 3월 초보단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요 사이 3월 말부터 6월 초에 만나게 돼서 그 다음부터 이어져 나갈 수 있겠는데 내년 3월 말부터 6월 초 요 사이의 상대와 만나게 될 가능성이 가까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3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될 인연은 어떤 상황이 나타날까? 제가 카드에 물어보도록 할게요. 4번 분이 혹시 과거에 어떤 좀 안 좋은 일이나 내가 과거에 좀 트라우마라고 생각되는 일이나 상처가 됐던 일, 아니면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 벗어나고 싶었던 지난 연애에서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내가 과거하고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고민하게 되는 때, 그때 내 인연이 다가온다라는 건데요. 한 번쯤 크게 아프거나 다치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마음이 다치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좀 있을 것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계속 뜨문뜨문 올라왔던 거죠. 좀 몇 달 지나서 괜찮아질 것 같다 싶으면 또 한번 올라오고, 새로운 사람을 좀 만나봐도 되겠다 싶어서 누군가를 만나보면 그 사람하고 또 뭔가 좀 인해 실망하고, 좀 이 사람하고는 괜찮겠다 싶어서 마음을 열어봤는데 옛날에 그때 그 누군가와의 기억에 계속 비교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도 좀 나한테 실망을 줘서 금방 좀 상처 더 받기 전에 끝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몇 번의 만남을 이어왔다 끊어왔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4번 분이 과거하고는 이제 완전히 결별했어. 나는 과거의 나야. 너무너무 고마워. 너가 아프고 힘들었던 거 알아. 그치만 이제 나는 좀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래. 이왕 나한테 온 시간인데 이제는 내가 너를 좀 완벽히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전까진 그게 잘 안 됐지만 지금부터는 가능할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지난 과거에서 완전히 좀 벗어나서 새로운 길,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랑을 고민하게 되는 그 순간에 찾아오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특히나 과거 인연과 연결된 듯한 느낌을 좀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과거에 내가 봤던 그 사람과, 과거에 사랑했던 좋았던 그 사람과 안 좋은 면이 비슷하다기보다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카드에서 보여주는 건 좋은 부분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과거에 대한 카드라서, 과거의 인연에서 안 좋았던 부분이 지금의 상대방에게서 보인다, 겹친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과 좀 좋은 부분, 그 사람한테서도 그래도 좋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과 연결된 느낌을 받는, 그런 느낌을 준 듯한 느낌의 인연이다 라는 거예요. 혹은 이 사람하고 나는 지금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생에서 우리가 좀 함께 했었던 것처럼, 전생부터 굉장히 이 인연이 끈끈하게 이어져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거나, 나 이 사람 옛날에 어디서 봤었나? 아니면 내가 예전에 이런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한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나? 할 만큼의 뭔가가 연결된 느낌. 완전히 동떨어지고 완전히 갑자기 나타난 완전 새로운 종류의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사람으로 친숙하게 이 관계가 흘러갈 수가 있겠다. 이 관계가 친숙하게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외모는 어떨까를 볼게요. 상대방은 어떤 외모의 사람일까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소녀 같은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딱 이 사람을 보면 어머 뭔가 소년미가 있네, 아직도 소녀 같은 느낌이 들어 라고 소녀미가 좀 느껴지는 그런 풋풋한 매력이 좀 있어요. 이 사람이 설령 나이가 들고 경험과 연륜 뭐 이런 것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과는 다르게 이 사람 자체에서 오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되게 순수한 에너지, 이걸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고요. 되게 자유롭고 약간 활발한 이미지가 있대요. 활발하고 활력 있고 활력 넘치고 좀 자유분방하고 요런 이미지가 좀 있는 그런 느낌의 사람이라고 나와요. 굉장히 좀 에너지틱하고 같이 있으면 좀 동시에 신나고 막 가만히 안 있고 막 여기저기 같이 다니고 세상을 좀 탐험하고 세상을 좀 구경하고 막 이렇게 다닐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 세상을 되게 재밌게 살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의 사람이다, 되게 활동적인 스타일의 사람이다 라고 나오는 거고요. 자, 상대방이 하는 일, 상대방이 직업적인 부분을 좀 보면 이 사람 움직임이 되게 많은 직업이에요. 운전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몸을 많이 쓴다거나 출장이 잦은 일이라거나 왔다 갔다 좀 해야 되는 영업직이라거나 서비스직도 마찬가지지만 움직임이 되게 많은 직업, 몸으로 하는 직업 등등등 포함이 됩니다. 외부 활동도 마찬가지고 뭐 기획이나 예술 쪽, 스포츠, 여행 관련 분야, 운동 관련된 분야, 아니면 운전 관련된 분야, 뭐 차와 자동차 이렇게 좀 관련된 어떤 운송업 뭐 등등등 다 상관없어요. 뭔가 본인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해야 되는 일, 본인의 몸을 써야 되는 일, 땀을 많이 흘려야 되는 일, 왔다 갔다 걸음수가 많아야 되는 일, 장거리 운전이나 단거리 운전이나 왔다 갔다 좀 많이 해야 되는 일, 이 지역에서 저 지역, 저 동네에서 이 동네 갔다 왔다 해야 되는 일, 이런 느낌으로 좀 움직임이 많은 직업이다.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아직도 꾸는 꿈이 있어요. 본인의 꿈을 쫓고 자유롭게 일하는 모습. 그래서 어디 한 군데에 사실 얽매여서 일하는 걸 이분은 굉장히 답답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상대가 그렇다면 나의 어떤 부분을 좋아할까요? 라고 봤을 때 내가 가진 따뜻한 순수함, 따뜻한 말투 이런 걸 되게 좋아한대요. 우리 4번분이 말투가 되게 나긋나긋하고 목소리가 좀 따뜻한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톡톡 쏘고 막 이렇게 걸걸하고 막 화끈하고 막 이런 느낌보다는 조곤조곤하다거나 아니면 이야기할 때 그 톤이나 말투 이런 게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들린다거나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준다거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투, 믿음이 가는 목소리, 진정성 있는 목소리, 대화 방법 이런 것에 능한 분이다. 타고나기를 또 후천적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진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을 상대가 나에게서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분이 되게 현실적인데요. 현실적이면서도 굉장히 나만의 꿈, 그 목표,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는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만 현실에 쉽게 타협하거나 막 인생은 이런 거지 막 회의적이라거나 막 염세주의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고 현실은 현실이지만 이런 현실, 내가 꿈꾸는 현실을 좀 바꾸기 위해서 혹은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좀 해볼 법해. 나는 현실이 이렇지만 이러한 이상을 또 갖고 있고 그만큼 노력을 해. 이런 부분이 4번분한테 있거든요. 그걸 상대방이 굉장히 높게 산다.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요. 우리 4번분을 보면은 본인도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꾸고 싶어지고 놓고 있었던 나의 목표나 내 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용기가 난다. 그런 게 보여져요. 그런 게 있대요. 자, 두 분이 가까워지는 이유가 뭘까?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가까워질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두 분은요, 서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좀 비전을 보여주면서 좀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랑 함께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랑 함께라면 좀 다른 길, 새로운 길, 이러한 방향의 길을 또 모색하고 열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길로 걸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구나, 이게 단 줄 알았는데, 나 이 사람 만나면서 나 제2의 직업, 제2의 취미, 제2의 인생 살아갈 만한 마음이나 의욕이 생겨. 이 사람 나한테 이런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랑 함께라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각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우리 운명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대요. 자, 그렇다면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부분에 반하게 되는지를 또 볼게요. 상대가 나한테 반하는 것도 봤으니까 나는요, 상대방의 열정에 반해요. 그리고 내가 약간 자유분방하지 않은 건 아닌데, 나는 자유분방하고 싶어도 내 현실이 그렇게 못 됐을 수도 있고, 내가 자유분방하고 싶어도 내 성격이 그게 좀 안 따라줬을 수도 있거든요. 현실과 타협한 부분도 있고. 근데 내 느낌상 상대방은 진짜 말 그대로 자유분방해. 정말 저 사람이 말하는 자유가 저런 거라면 나도 같이 물들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자유분방함에 반하게 된다라는 거. 순수한 감정 표현. 상대방은 나한테 표현으로 밀당하지 않습니다. 표현을 아끼지 않아요. 저 사람이 생각하던 가장 큰 그 어떤 가치관 중에 하나가 표현을 아껴서 뭐 하냐, 좋아한다는 마음 아껴서 뭐 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도 그렇고 표현을 막 해요. 본인이 표현해. 그런 거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기존의 사람, 과거의 사람들은 나 이런 말 잘 못해,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갔다면, 이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루라도 더 표현하고, 좋으면 좋다고 말해야 되고, 예쁘면 예쁘다고 말해야 되고, 멋있으면 멋있다고 말하는 건데 이거 왜 아끼지? 이런 거죠. 사랑하면 사랑한다, 좋아하면 좋아한다, 이거 말해도 모자란 시간인데 이걸 왜 아껴? 아껴서 아낄 게 따로 있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상대방의 이런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이 만나게 될 시기, 만나게 되는 장소를 좀 보면요, 두 분은 어떤 좀 쉬는 날, 휴식하는 날, 기분 전환하는 날, 외출하는 날, 행사가 있는 날, 놀러 가는 날, 요런 때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다 만나거나 소개로 만나거나 요 느낌보다 사실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날, 움직이게 되는 날, 나가고 싶은 날, 뭔가 재밌는 거 하러 가고, 놀러 가고 싶고, 쉬러 나가고, 여행 가고, 요러는 날 있죠. 이때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다면, 행사에서 슬쩍 스쳐 지나간다거나 명함만 주고받고 간 어떤 동호회라던가 요런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시기를 알려드리면, 날짜를 겨울인데 이게 뭐냐면 12월부터요. 11월은 아니야. 11월 말은 포함되겠지만 그냥 정말 딱 12월 전후로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예요. 그래서 11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라고 보면 돼요. 올해 11월 말부터 내년 2월 안으로 이 사람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될 수가 있겠다. 그러니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올 겨울에는요, 한번 재밌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운명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쵸? 자, 그러면 4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